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요즘 장이 정말 안 좋죠? 어디가 바닥이고 언제 다시 반등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금 팔고 장을 떠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가의 조정이 길어져도 팔지 않고 기다리다가 반등 시에 추매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단타와 장기 투자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자, 지금 팔고 장을 떠난다면 손해를 보거나 차익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팔지 않는다면 아무리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다고 해도 손실을 실현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내 소중한 자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 구간을 견뎌내는 건 힘든 일이긴 할 텐데요. 자, 이럴 때는 당분간 계좌를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이 지금 힘들구나. 여러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많구나. 하지만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버틸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겠죠. 자, 최근에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특히나 좀 더 많이 빠졌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S&P 500 기업 내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들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개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도 그나마 이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덜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많이 빠져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공급망 이슈 등이 해결되고 나면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주가인데요. 애플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하죠. 자, 7% 비중에 달하는데 6.7% 정도의 필수 소비재 부문보다도 더 크고 4%의 에너지 부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자, 애플은 현재 올 초 고점 대비 16.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S&P 500 지수는 올 초 고점 대비 16.79%나 빠졌는데 S&P 500보다 더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26.59% 하락한 상태이니까 애플의 주가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애플의 주가가 과연 계속해서 하락을 할까요, 여러분? 자, 앞으로 이 아이폰을 사지 않거나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를 구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기기들이 출현하게 될 텐데요. 애플은 그 선두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지금 주가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의 하락은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2분기 실적 하향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기업의 실적인데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물동량이 막혀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적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은 이 봉쇄 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상하이 봉쇄 조치에 이어서 베이징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감염 지역이 베이징 17개국 가운데 15개국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 통제 구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이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상하이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 이 물동량 1위 항구인 상하이항이 막히면서 심각한 물류 적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2년째 세계 물동량 처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한 항구인데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물류 적재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안 그래도 이 공급망 부족 현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비재 등이 더욱더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이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데, 자,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에너지와 식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는 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모두 서서히 해결이 되어야지만 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 역시 그때쯤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자, 빅스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죠. 어제 15% 넘게 오르면서 34.75를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거죠.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안전자산인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죠. 자, 3.2%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 가까이 떨어졌죠. 자, 최근에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파르게 올랐던 국채 금리인데요. 상승세를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통은 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 등 이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게 마련인데 어제는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변동성과 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보다 이 주식 투자하기에 힘든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앞으로 두세 차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고수할 수 있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세 차례 50bp 인상은 할 수 있지만 더 공격적인 75bp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시장은 연준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 연준은 분명히 75bp 이상 이 금리 인상도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앞으로 발표될 여러가지 경제 지표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의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일에 미국의 4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지난달 발표된 3월 CPI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월가의 4월 CPI 지수 전망치는 전년 동월 대비 8.1%인데 과연 11일 발표에서 이 8.1%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전월보다는 더 낮아질지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시장의 이 전망을 웃돌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 같고 자, 반대의 경우에는 그나마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은 어김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로 인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할 것이고 이 전기차와 AI 등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가겠죠.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죽었던 경제를 이 돈을 풀어서 끌어올린 만큼 이제 그 거품이 가라앉고 있는 거고요. 주가 조정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는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살아있고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지 않은 장기 투자 그리고 조정 시마다 혹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투자만이 결국엔 개인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두 힘내시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